동작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이제 부촌 같은 경우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한 TV는 차량을 싣고 자, 본 채널은 매우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자, 자동차에 대한 이슈는 매일 늘어나는데요. 아침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좋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처럼 뇌피셜이라도 가득하면 괜찮은데 아예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은 좀 걸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또 저를 괴롭히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않네. 자, 이봉투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 자, 고급 휘발유와 옥탄가에 대해 좀 아세요. 야, 이거 누가 썼어? 좀 아세요?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휘발유와 옥탄가. 이거는 상당히 뇌피셜적인 내용들이 많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동차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신차를 사시는 분들 아니면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차 안에 비치되어 있는 매뉴얼을 읽는 사람들은 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 매뉴얼 안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요즘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 매뉴얼을 책자가 아닌 차 안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딱 세 가지 정도는 운전자가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엔진 오일에 대한 점도, 두 번째는 규격 휘발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타이어의 사이즈인데요. 요 세 가지는 꼭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차체 곳곳에 보면 스티커에 이 내용들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오늘은 연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매뉴얼을 왜 그렇게들 안 보는 걸까요? 귀찮으니까 안 보지. 귀찮아서? 예, 차가 나왔는데 바로 타고 어디 놀러 갈 생각부터 하지 누가 그 매뉴얼 앉아서 보고 있겠어요. 간단해요, 굉장히. 근데 매뉴얼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그리고 매뉴얼의 역할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를 운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다 넣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매뉴얼이 없다, 그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해가려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공지를 해놓고 그걸 이제 운전자가 수동적으로 읽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연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휘발유차 기준으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자기 차에 맞는 연료가 어떤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주유구 뚜껑을 보시면 됩니다. 주유구 뚜껑 안쪽에는 대부분 그 차에 맞는 옥탄가가 써 있거든요. 자, 요게 왜 중요하냐? 휘발유나 연료는 자동차로 따지면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음식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규격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휘발유는 우리나라 두 가지 종류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일반과 고급으로 되어 있고요. 자, 디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급, 그다음에 클린,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반으로 통일이 됐고요. 산업용에서는 아직도 이제 저유한 경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옥탄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탄가는 바로 이제 휘발유의 어떤 편의상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디젤은 세탄가로 이 경유의 등급을 이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발유의 등급을 나타내는 이 옥탄가는요, 사실은 등급이 아니라 휘발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하느냐?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자, 노킹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노킹은 뭐냐면은 점화가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을 때 점화가 되면서 그 실린더의 내벽을 피스톤이 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따다다다다다당 소리 나고 언덕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소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철판을 두들기는 듯한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현상이 쌓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때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노킹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린더 내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동작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자, 뭐 노킹이다 뭐다 지금 복잡한 얘기들 많이 나왔죠. 사실은 이 옥탄가를 얘기를 하려면 뭐 굉장히 복잡한 화학식도 나오는데 일단 그런 거 접어두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중에 이제 휘발유. 그렇다고 이제 이 고급 휘발유가 어떤 에너지가 더 높다든가 아니면 폭발력이 더 증대가 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 피스톤이 노킹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조금 더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탄가는 국내의 경우 RON이라는 그 수치로 표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롱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롱값이 91에서 93까지는 일반 휘발유로 들어가고 94 이상부터는 고급 휘발유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예전에 론 100짜리짜리 그 고급 휘발유를 모 정유사에서 한번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다. 아니면 수입차들이 늘어나니까 이 고급 휘발유의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출시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정유사들이 그거를 너무나도 딴지를 걸고 이거 뭐하러 비싼 걸 만드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실제로 롱값이 높은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거든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옛날 엔진, 그러니까 간접 분사 방식을 사용하는 엔진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작은 엔진이지만 직분사의 터보 엔진이 들어간 차에는 고급 휘발유를 보통 이제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고온 고압의 압축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은 점화 시기를 적절하게 어느 때고 맞춰줄 수 있는 고급 휘발유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급 휘발유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고급 휘발유하고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효과를 봤다는 분도 있고 못 봤다는 분도 있고 똑같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행 환경이랑 주행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모든 차들이. 평균을 어떻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이제 부촌 같은 경우, 언덕이 많은 부촌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랑 일반 휘발유를 넣었을 때 확실히 엔진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긴 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은 고급 휘발유가 가격은 조금 더 비싼데 연비적인 측면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고급 휘발유를 넣다가 원래 넣는 주유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름을 넣었었는데 이게 고급 휘발유가 아닌 거라. 그래서 영암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한 300km 되잖아요. 60km로 왔어요. 아무리 이 악셀을 밟아도 RPM이 안 올라가. 오히려 아예 가짜 휘발유 같은 걸 넣은 게 아닐까요? 그랬던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한국 석유관리원 같은 데다가 신고를 하면은 그쪽에서 그 주유소에 대한 샘플을 채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판정을 내려주는 제도가 또 우리나라에 있어요. 개인이 맡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석유개발연구원에다가 직접 의뢰를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가솔린 차량은 무조건 고급유를 넣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권장 연료를 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고급으로 돼 있는 아까 얘기했던 롱값이 뭐 94 이상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차는 당연히 고급 휘발유 넣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고급 휘발유를 판다고 아무 데서 다 넣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회전율이 빠른 데를 이용하는 게 솔직히 기름 품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썼을 때는 같은 고급 휘발유라고 하더라도 악셀에서 오는 리스폰스라든가 엔진의 반응이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즘 차들은 워낙 차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 연료의 그 품질에 따라서 이 점화 시기를 ECU가 알아서 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옥탄가가 낮아가지고 점화가 제때 안 이루어지고 노킹이 난다. 그러면은 노킹을 방지하려고 아예 엔진 회전수를 낮춰놓든가 그 제대로 된 출력이 안 나오게 차가 제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차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능을 제대로 다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얼마나 손해겠어. 나는 몇 천만 원짜리 차 샀는데 아까처럼 그냥 3000rpm도 못 쓰고 60km로만 맨날 다녀야 돼. 고속도로에서. 되게 짜증나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를 하려면은 권장 옥탄가가 써 있는 대로 거기서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는 저도 이제 허세충이었죠. 20대 때, 3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 아니라 20대 때 허세충이었던 시절에는 고급 휘발유를 그냥 넣고 싶었었어요. 예. 이유도 없이. 왜? 비싸니까. 뭔가 더 좋겠지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 휘발유를 반 넣고 반은 고급 휘발유를 넣고 거기다 이제 레덱스를 2깡통씩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없고 대신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터보의 직분사에 뭐 나름 머신을 운영을 하면서 부촌에 언덕이 많은 부촌에 살다 보니까 이 기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커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품질이 안 좋거나 뭐 급한 경우에 일반유를 넣게 되면은 일단 우리 집 가려면 일단 언덕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드드드드드 하면서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고급 휘발유가 무조건 좋다라고는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기 차에 맞는 연료를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성능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